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센트리라고 하는 이 도구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센트리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한번 계시면은 이 채팅을 한번 남겨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계실지? 어,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다행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이 센트리가 어떠한 도구인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센트리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백엔드 개발을 주로 파이썬으로 해왔는데, 이 파이썬 서버에서 센트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리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센트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백엔드 개발을 하시면서 스프링이나 노드.js나 다양한 언어들,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했을 텐데, 이 백엔드 서비스, 즉 서버를 개발하고 배포해서 이제 요청을 받게 되잖아요. 이 요청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저희가 기존에는 이 센트리나 이런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또 언제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센트리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의 서버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이 센트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버를 단순히 그냥 개발할 때는 사용할 일이 많이 없을 텐데, 배포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도구들이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그가 발생하면은 빠르게 확인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필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센트리의 장점은 이제 여러 서비스에 걸친 어떤 다양한 서버들에 대해서 트래킹하기 쉽고요. 그리고 센트리를 사실 현업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센트리를 이용해서 에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또 다른 서비스랑 연동하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신저, 슬랙, 디스코드 뭐 라인 이런 다양한 메신저들과들의 연동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SDK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개발하시면 자바 SDK도 존재하고요. 파이썬 SDK, 자바스크립트 SDK, 닷넷 SDK 되게 다양한 연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리의 경우에는 이 오류의 스택 트레이스를 또 뽑아서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에러를 또 보고 필터링해서 보고하는 것들도 쉽고 또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오류만 저희가 알럿으로 받아볼지 알림으로 받아볼지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이런 컨텍스트도 수집해서 보여주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센트리의 화면이고요. 그래서 센트리 대시보드에 접속하면은 이제 서버에 연동되어 있는 센트리에서 이제 자동으로 수집한 오류들이 여기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으로 서버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고랑 REST API로 이렇게 로고들이 떠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오류에 대한 그 오류 클래스의 이름들, 그래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제가 좀 민감한 내용이라 이렇게 숨겨두긴 했지만 이 서버 오류가 어떠한 API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에서 지금 오류가 최근에 발생했었는지 또 몇 주 전에 처음으로 발생했었는지 이러한 정보들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 오류가 얼마나 많이 또 반복되었는지 같은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오류를 쉽게 확인하고 또 하나씩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세한 정보들도 나오는데 또 좀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리는 또 이러한 동작들을 하고 있는데요. 센트리는 주로 글로벌하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버에서 가장 최상위에서 그 서버 전체에 적용되는 이런 어떤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글로벌에서 이 개발자가 캐치하지 않은 오류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 동작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자바에서도 그렇고 파이썬이나 JS에서도 그렇고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클래스나 메소드를 그 패치해서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로 예를 들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그 프리미티브한 빌트인 클래스들, 뭐 XHR 리퀘스트 같은 이런 클래스나 패치 같은 메소드, 이런 그 빌트인 메소드들을 전부 패치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이런 메소드들에서 이 오류들을 잘 캐치해서 센트리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센트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글로벌에서 발생하는 오류들 외에 그 개발자가 또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로깅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로깅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러 핸들링 된 거를 보면은 요건 이제 저의 오류는 아니고 다른 분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온 건데 이렇게 위쪽에서는 스택 트레이스를 예쁘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클래스나 메소드들을 또 타고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어딘가에서 오류가 발생할 텐데 이 오류가 발생한 그 컨트롤러부터 그 안쪽까지의 모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이, 이 요청이 실제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다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 변수들에 대한 매핑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에 이 스콥에 할당되어 있는 변수들이 지금 보면은 뭐 rv라는 함수와 뭐 rv라는 변수와 record라는 변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자동으로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어떠한 인자들이 들어와서 이 함수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센트리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센트리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소개를 드려볼게요. 센트리를 제가 기존에 예전에 사용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는데 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슬랙과 연동을 했었고요. 슬랙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랙과 센트리 연동이 또 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했었고, 그래서 이 센트리에서 보내는 오류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특정한 오류는 요 채널에, 또 특정한 오류는 요 아래쪽의 채널에 오도록 설정을 했었고, 실제로 이 슬랙 메신저의 이 센트리의 알림 메시지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어떠한 오류들이 새로 발생하거나 또 반복돼서 발생할 때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주고 또 오류에 대해서 이 오류가 뭐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주고 뭐 오류가 또 이 센트리에서는 매트릭 알럿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오류가 발생할 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은 또 이거를 기반으로 알려주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분 동안 갑자기 142개의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또 알려주고 이 또 몇 분이 지나서 오류가 해소가 되었으면은 또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은 서버를 이제 운영하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오류를 빠르게 확인해서 대처하는 것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컨벤션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슬랙에는 디스코드에도 채널 이름들이 있듯이 슬랙에도 채널들이 있고 그래서 센트리로 시작하는 채널 이름으로 이제 뉴인지 에러인지 하고 또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서비스에 대한 이름과 또 이 서비스가 회사에서는 이제 또 개발계와 운영계
또 테스트하는 공간과 실제 배포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요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각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오류는 요 센트리 U 채널에 오도록 설정하고, 기존에 발생했었는데 또 발생한 오류에는 이제 센트리 에러 채널로 이렇게 오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알럿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특정 기간 동안 오류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로그를 남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구성은 좀 자유롭게, 팀마다 좀 자유롭게 혹은 사람마다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리의 주요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오류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사용할 때에는 오류를 최대한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수정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모든 오류를 다 수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류는 사실 항상 쌓여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쌓여 있는 이슈들은 항상 많았고, 그래서 계속 좀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센트리를 사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류만 자동으로 로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지도 로깅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이 센트리에 로깅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이 센트리에 로깅 메시지를 남기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류를 한 번 남길 때마다, 한 번 전송할 때마다 대략적으로 이제 0.5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또 쌓이고 쌓이면은 뭐, 에러가 100개가 되면은 50원 정도 나오는 건데, 이제 1000개, 만 개가 되면은 비용이 점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고려했을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이 센트리로 쏘기보다는 그냥 슬랙이나 디스코드에 직접 서버에서 바로 오류나 로깅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뭐 따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해서 뭐 따로 로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쉽게 로깅할 때는 그냥 센트리를 바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센트리는 무료 플랜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좀 무료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버에서 이제 파이썬 서버에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떤지도 보여드리면 센트리가 가장 잘 지원하는 플랫폼이 이제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PHP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들은 센트리가 가장 잘 지원하는 언어들이고, 요 또 세 가지 언어들은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메소드 내에서 스콥을 통해서 이 메소드 내에 있는 변수들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어 자체에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안 돼서 변수들을 못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언어들은 제 기억에는 이제 잘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물론 근데 자바나 다른 언어들에서도 충분히 에러를 좀 확인하고 디버깅 할 수 있는 좀 그 충분한 정도의 기능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센트리에서 모든 오류가 또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센트리에 안 잡히는 오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트리에는 잡히지 않는데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실제로 좀 정상적으로 뜨고 운영되기 전에 엔지닉스나 혹은 뭐 유니콘이나 구니콘 같은 이런 어떤 이 워커 레벨 혹은 이 서버보다 좀 더 앞단의 레벨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런 오류들은 센트리에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센트리 외에 또 어떤 별도의 모니터링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또 나중에 좀 고민을 해서 사용해보면 좋은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까지 에러를 보고 싶을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뉴렐릭 같은 다른 도구를 붙이거나 데이터독 같은 또 도구를 붙이거나 아니면 인프라 쪽 모니터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트리가 에러를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스택 트레이스와 또 에러들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센트리에서는 또 각각의 라이브러리나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각각에 대한 연동도 센트리가 있고 또 뭐 사용하는 HTTP API 콜하는 라이브러리나 DB나 레디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라이브러리에 대한 연동들도 또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 센트리 설정을 할 때 처음 이니셜라이즈 될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동들이 잘 추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추가하면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센트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네, 저희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 마이크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딱히 질문이 없으시려나요? 음.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 로깅 만약에 구현하려면은 따로 결제를 해야 해서 네, 대신 슬랙으로 쏘는 걸로 해결하셨다 하셨는데, 네네. 그 말씀이 그 슬랙에 적힌 기록을 로그로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요 로그로서 쓴다는 거를 또 들어보면 약간 다른데요. 이제 슬랙으로 이렇게 오류를 전송하는 거는 이제 오류를 단순히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제로 또 서버의 로그는 또 별도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가 지금 스탠다드 아웃풋이나 스탠다드 에러로 내보내고 있는 오류가 아니라 로그들이나 뭐 파일에 남는 로그들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수집해서 뭔가 보관하거나 또 파싱해서 보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지만 또 그런 로그를 항상 로그 파일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람으로 받기 위해서는 또 슬랙이나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디스코드 이런 것들 통해서 받아보면은 이제 또 빠르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영태님께서 새로운 API 개발 후 재배포 되었을 때 센트리 서버도 재구동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센트리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실 때 설치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서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센트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스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사스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그 네이버 로그인 같은 거 구현하면은 이제 로그인 할 때 네이버 API 쓰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API는 네이버가 관리하죠. 그리고 구글 맵 API 같은 거 사용하면은 구글 맵도 구글이 서버를 관리하고 아니면 뭐 파파고 API 사용해서 네이버 번역 API를 써야 되면은 그 API도 네이버가 관리하죠. 근데 센트리도 동일하고요. 이 센트리는 또 회사이기도 해서 이 센트리 회사가 센트리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 서버는 항상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잘 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센트리 SDK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센트리의 서버로 이 오류들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 서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진 않아도 되고요. 근데 센트리도 이제 오픈소스여서 센트리 서버를 내 서버에 직접 띄워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DB도 띄우고 막 레디스나 카프카 같은 막 큐도 다 띄우고 해서 센트리 서버를 직접 구동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센트리 서버까지 저희가 관리하거나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그냥 잘 사용만 하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몽키 패치 형식으로 로깅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프리터 언어가 아닌 고나 C 같은 컴파일 언어는 빌트인 로깅이 불가능한가요? 아, 요거는, 요 이제 센트리가 사용하는 몽키 패칭은 이제 두 가지의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안에서 직접 로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HTTP API 콜을 하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로깅을 직접 남기는, 센트리가 로깅을 직접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또 이제 하나 또 다른 목적은 이 센트리가 이 라이브러리에 또 함수를 한번 호출하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호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호출이 되는 건데 이 여러 가지의 메소드들을 다 이렇게 센트리에서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 함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호출되고 있는지를 또 수집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몽키 패치를 하지 않더라도 센트리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때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보이는 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이 실제로 서버로 전송이 될 텐데 이 DB 드라이버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설정해 놓으면은 DB에 대한 이 SQL이 어떻게 언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센트리에서 예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뿐이지 이 오류 자체는 수집을 해서 보여주도록 전송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몽키 패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덜 예쁘지만 오류들을 충분히 이렇게 디버깅하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나 C 같은 이런 제가 사실 C가 센트리 SDK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고 같은 경우에는 센트리 SDK가 존재하고 고의 경우에도 이 센트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오류를 충분히 수집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 다만 조금 덜 예쁘게 보일 수는 있다. 이런 컴파일러 언어들은. 근데 제 기억에 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트리를 실제로 설정할 때 고는 이제 실제로 빌드하면은 아웃풋이 하나의 바이너리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이너리를 이제 센트리에서는 이 소스 코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센트리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까지 서버에 그냥 같이 올리면은 그래서 이 소스 코드랑 바이너리가 같이 배포가 되면은 센트리가 그 코드를 보고 조금 예쁘게 더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